안녕하십니까. 와, 안녕하십니까. 와. 오늘은 텐션 높게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저희가 텐션 높게 시작했는데 즐거운 이야기일까요? 껌 뭐 주로 씹으세요? 자일리톨, 자일리톨. 자일리톨. 네, 어. 자일리톨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어딜까요? 롯데 맞나요? 그렇죠. 롯데입니다. 아, 롯데껌. 네. 그 광고 여러분들 세대는 아닌가요? 뭐죠? 주시 프레시 프레시 민트. 주시 프레쉬 프레쉬 민트 스피아민트 롯데껌 전혀 모르는 네, 주시우레시만 압니다. 미제껌만 씹으셔가지고. 롯데. 일본 쪽, 이것도 일본 쪽 기업 아닌가요? 아, 그 이런 오해가 좀 네. 있어서 네. 일본 기업을 알고 계세요? 롯데? 지난번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건가요? 일본에 잔재가 남아있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일본이 원래는 일본 기업이었다가 이걸 한국에 팔았다. 뭐 이런- 팔았다? 팔았다? 여러 가지 썰이 있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정확한 걸 설명해 주세요. 네. 롯데가 오해가 있는 건 창업주 때문이에요. 창업주 신격호를 네. 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신격호라는 분이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서 국적 논란이 조금 있는 겁니다. 어떤 이력이요? 이분은 조선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네. 그래도 한번 네. 제대로 한번 살아보셔야겠다라는 네. 생각에 네. 장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일본으로 밀항을 하세요. 미랑이요? 네. 네. 와세다 실업학교라고 하는 곳에 야간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장사도 시작을 같이 하시는 거죠. 아침 오전에는 우유 배달하고 알바하고 막 이러면서 네. 밤에는 이제 또 공부를 하셨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좀 기특했는지 어떤 사업가가 너 장사하러 일본 왔다 그러지 않았어? 네. 라고 하면서 돈을 거액을 빌려줍니다. 에이? 일본인이요? 네. 오. 좀 기특하게 보였겠죠? 이제 조선에서 온 친구인데 네. 와세다 실업학교, 네. 와세다 대학이랑은 달라요. 아무튼 네네. 와세다 실업학교를 다니면서 어우 낮에는 돈 모으고 막 이러니까 또 뭐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밥솥 만드는 회사를 차렸다고 하거든요. 밥솥이요? 네, 밥솥. 처음에. 소뚜껑 그 밥솥이요? 네, 네, 밥솥. 아 밥솥. 네. 장사가 조금 잘 됐는데 이때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전쟁이 네. 일어나거든요. 근데 미군이 일본을 공격하는 주요 루트가 폭격이었어요. 폭격. 아쉽게도 이 공장도 폭격을 맞아서 망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45년에 해방이 됐는데 그러니까 다시 일본에서 하겠다. 그렇죠. 이분이 연구소를 차리세요. 일본에서 껌 만드는 연구소. 그래요? 특이하네요. 그때도 근데 껌이 있긴 있었어요? 껌 있었죠. 그래요? 껌 있었죠. 껌 있었죠. 당연히 껌 있었죠. 이미 이 시기에는 일본 기업 중에 껌을 그 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있었는데 파고든 네. 거예요? 그렇죠. 이 껌을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껌을 다 씹어 보셨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다 씹어보고. 그래서 이 연구소에서 이런 지금의 껌이랑은 조금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시판을 했는데 네. 이게 너무 맛있었던 거지, 껌이. 맛이 달랐던 거군요. 네, 맛도 다르고 씹는 식감도 다르고 이러니까 인기가 갑자기 조금 늘어나면서 이제 안 되겠다. 연구소를 벗어나서 우리 기업을 하나 차리자라고 해서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딱 만든 기업이 롯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조선인이었지만 일본에 건너와서 기업을 만들었고 그 사람이 이제 제일교포가 된 거죠. 네. 그럼 이 기업은 어느 기업일까요? 어느 나라 기업일까요? 일본 국적이니까 아무래도 일본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꼬이게 되는 게 1945년의 해방 이후로 65년까지 네. 한국과 일본은 교류를 하지 않아요. 단교 상태거든요. 네. 당연하죠. 이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네, 한국 네. 입장에서. 근데 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간에 이제 정상적인 수교를 다시 맺자라고 해서 한일 수교를 맺은 다음에 네. 일본에 있는 기업들한테 한국에 투자를 하라고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봤을 때 이 롯데라는 기업이 너무 특이한 거죠. 네. 일본에서 돈은 잘 벌고 있는데 이 사람 신격호라는 사람을 알아봤더니 한국 한국인 사람이에요. 출신인 거죠. 이 사람을 꼬십니다. 어. 한국에다가 투자를 좀 해라. 여기에서도 너 일본에서 돈 많이 벌었다며. 여기서 똑같이 껌 장사해봐. 단순히 그냥 투자만 하는 게 아니고 네. 한국에 새로운
기업을 차려요. 롯데 있는데 일본 지사, 한국 지사도 아니고 그냥 지사가 아니에요. 한국 롯데, 일본 롯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어느 나라 기업이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아하. 아예 새로운 회사를 차린 거예요. 아. 다만 이름은 똑같이. 네. 이름은 똑같이 롯데 제과라는 네. 이름으로 차리거든요. 네. 용산에다가. 네. 네. 근데 심지어 자기는 사장 맡고 음. 회장은 당시 경제부 총리한테 맡겨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마 특혜를 받기 위한 것도 조금 그쵸, 있었겠지만 이게 일본에서 자기는 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여기는 약간 독자적인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티내고 싶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아예 다른 기업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웃긴 거죠. 네. 어쨌든 설립한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이름도 똑같고. 네. 네. 그래서 어느 나라 기업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업입니다. 이 껌 장사를 시작해서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오게 됐는지. 한국에서도 제과 사업이 시작되긴 했는데 한국에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뭔가 제과업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호황을 맞거나 이제 그러기는 힘들었었던 때였는데 해피리면 또 이때 롯데가 사고를 쳐요. 사고요? 이 롯데껌에서 네, 쇳가루가 나옵니다. 롯데껌에서 쇳가루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3개월 영업 정지를 당해요. 네. 근데 회사에서 3개월을 껌을 만들지 못해서 못 판다고 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타격이겠죠. 그쵸. 네. 그래서 좀 위기에 빠져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위기와는 별개로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이때 1970년대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한국이 어느 정도 경제도 성장하고 한국에 찾아오는 외국 귀빈들도 이제 한국으로 많이 찾아오는데 그렇다 할 호텔이 없었어요. 한국에. 근데 이제 1970년대 아무리 돈이 조금 돌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들 입장에서 네. 굳이 호텔을. 네, 호텔 가갖고 자고 네. 함부로 어떤 기업도 호텔 사업에 뛰어들기는 그쵸. 조금 모험이죠. 힘들어서 모험인 거죠.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눈에 기업이 들어온 거죠. 얘네 3개월 정지당했다며? 이걸 해봐라. 얘네랑 딜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게 돈도 있으니까 호텔 사업에 돈 투자할 만한 돈도 있으니까 오. 내가 이거 3개월 정지 풀어줄 테니까 너 호텔 사업에 투자해라. 오. 네. 근데 롯데 입장에서는 조금 도전이긴 한데 리스크. 3개월 요게 풀어주는 게 더 컸던 거죠. 네. 알겠다. 그럼 내가 하겠다. 아. 라고 해서 롯데 호텔을 만들게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자리가 지금 명동에는 롯데 호텔이잖아요. 네네. 네, 네, 네. 근데 거기가 원래는 반도 호텔이라고 식민지기부터 있던 호텔이긴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 호텔이었거든요. 네. 근데 망했어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귀빈 아니고서야 호텔 가는 사람이 그쵸, 없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 반도 호텔 자리에 롯데 호텔을 세우는데 이 사람 신격호가 사업수완이 뛰어난 게 호텔 갖고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냥 그 전에도 망했고 네. 네. 지금 호텔도 귀빈 그 몇 명 오는 걸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옆에 쇼핑센터를 짓는 거를 선택합니다. 야망가네요. 야마가 돈다고요? 아니야. 야망가. 야망가네요. 잘못 들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격적이네. 네네. 내정지가 그래서 야망적이면. 그래서 롯데호텔 옆에 지금 롯데백화점에 전신이 되는 이제 쇼핑센터를 지은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제과 업체에서 시작한 곳이 유통업까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유통업이 현금이 진짜 야망가. 네, 야망가죠? 야망가. 현금이 도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통업을 시작했다라는 건 대기업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을 짓고 호텔업도 하고 직접 생산도 하고 네. 유통까지 하게 돼요. 맞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업이 엄청나게 확장하면서 네. 롯데백화점의 전신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허. 백화점 사업, 쇼핑업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때부터는 돈이 도니까 여러 기업들을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어허. 야망가죠? 네. 엄청난 야망가. 그래서 좀 유명한 걸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칠성사이다. 그거 인수한 거예요? 인수한 겁니다. 예. 최근에 그래서 많이 롯데 올랐죠. 칠성이 된 거죠. 네. 그 칠성사이다 인수하고 아이스크림 롯데 삼강 아이스크림을 인수해갖고 아이스크림 사업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인수전을 펼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좀 또 유명한 게 이제 롯데리아. 네. 안 한 게 없네요. 그것도 인수한 거예요? 아니요, 롯데리아는 롯데에서 이제 만든 시작을 거죠. 하는 거죠. 롯데리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편의점 사업 시작하는 거죠. 아, 세븐일레븐. 그렇죠. 그게 롯데 거고. 그럼 그때가 전성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히 확장을 해서 롯데의 진짜 전성기는 80년대에 시작이 돼요. 이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86년 아시안 게임이랑 88년 올림픽. 아, 그때 홍보를 많이 이렇게 했을까요? 홍보 플러스 공식 납품 업체가 되는 거예요. 뭘 납품했어요? 사이다. 과자, 이런 거? 뭐 사이다, 뭐 선수들한테 이런 거. 나눠주고? 그렇죠. 오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스폰서 같은 역할을 해준 거죠. 아, 그럼 이렇게 유명한 과자들 그리고 스폰서를 하면서 전성기 때 매출이 도대체 얼마나 찍혔을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게 전성기 시절 최고 매출은 90조. 그때 당시 몇 년도인데요? 매출을 90조. 아마 이게 80년대, 90년대 요때인 것 같아요. 8, 90년대에 90년대고. 90조요? 종업원만 네. 18만 명 와. 정도. 였고 신교코 회장이 네. 90년대에 돌아가시기 전에 90년대에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부자 순위 네. 9위까지 올라요. 와. 엄청. 근데 이 모든 거에는 이런 재과도 있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호텔. 현금이 돌 수 있는 유통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기업을 뭐 아들들한테 나눠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형제난 이런 거 없었나요? 사실 롯데의 형제의 나는 신격호 회장 때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네.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또 감칠맛 나게 기대를 걸게 하시네요. 네. 제일 재밌는 부분에서 그러니까요. 끊어주셨습니다. 형제들끼리 싸우는 게 그렇게 재밌는 궁금하다. 거구나. 원래 불만제 분란이. 구경이 재밌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얘기는 그럼 다음 시간에 해드리는 네, 걸로. 네, 알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전 스토리.